안녕하세요. 오늘은 29페이지 제 3절 보겠습니다. 개인의 특성 판단이라고 쓰는 부분인데요. 직업이나 관운 등을 우리가 조언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인의 흔히 말하는 성정을 포함한 어떤 특성, 캐릭터, 이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신희기로서 판단하거나 오행왕쇠 또는 역경의 괴상, 일주의 십간, 월령, 십신격국, 특수격국, 오행의 왕상휴수, 심살로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이론적인 체계가 갖춰진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신의 어떤 희기, 그 다음에 오행 왕쇠, 괴상으로 판단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일간, 어떤 일주십간 여기까지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의 어떤 특성 판단까지 가미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축, 무신, 경호, 기묘. 어쨌든 그 명리학 어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주보치용입니다. 주보치용. 그래서 주보치용을 정확하게 할 때 사주팔자를 읽기 훨씬 쉬워지죠. 이것은 신월생이고요. 월의 전생이라고 하죠. 월에서 월기가 다른 것을 생함이 있는 건가를 보는 거죠. 지금 이 팔자는 월이 금인데요. 금이 이것은 금과 수가 왕하죠. 이게 지금 다른 것을 생함이 없습니다. 수는 묘를 생할 수 있는데 너무 멀리 있죠. 그러면 이 신금이 천간으로 따지면 경금인데 이 경금이 기가 새어나가지는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취했을 때 그거에 반대되는 이성의 글자, 가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주보를 취하게 됩니다. 제가 무기토가 이제 천간에 보면 혼잡하고 신의 경금이 당령. 그런데 이것이 무토를 설하고 기토를 남기죠. 그 다음에 지지에 보면 오화와 묘목이 있고요. 그래서 목은 정화를 생하고 정화는 기토를 생합니다. 기토가 호의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기토가 격신, 정화가 을목을 설하고 기토를 생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토를 제거하는 경금이 청용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토 정인이 격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전, 자본금. 자, 갑진운, 개축년, 간목이 원국, 기토와 간합을 하죠. 합류합니다. 합거네. 여기 왜 합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주의하실 점이 묘목이
그 지지에서 극하고 있기 때문에 기토가 합류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기토는 쇠한, 매우 쇠한 상태다. 쇠. 따라서 합거되는 거죠. 어떤 글자의 합거 합류를 볼 때 쇠하거나 그다음에 강하면 합거, 약하거나 왕하면 합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서 극설하는데 합하면 합류, 지지는 형충 중에 합하면 합류. 이것이 대원칙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칙도 이 왕쇠 강약을 반드시 따져서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것인데 천간에서 극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극을 받는 글자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합이 오면 합류한다는 얘기지, 이게 약함을 넘어서 쇠한 상태라면 합이 오면 합거됩니다. 그 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왕쇠 강약이 합과 합류를 보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에서 갑진운의 기토가 얼핏 보면 묘가 지지에서 극하기 때문에 합류될 것처럼 보이지만 쇠한 상태로 보아서 합거가 된다. 그러니까 격신이 합거되면 또 다른 나,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꺼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희신이 기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간목이 이 원국에서는 간목이 없기 때문에 경금으로 무토를 제거하는 청용신이지만 운에서 간목이 오면 간목이 무토를 극할 수 있으니까 희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희신 역할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글자가 와가지고 도리어 기신로 역할을 바꿔버리면 쉽게 말하면 망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합거 먼저 합류를 봐야죠. 갑진은 기토는 이렇게 극이 있어도 쇠하여 기토는 쇠. 그래서 합거되는 겁니다. 천간에 영향을 주는 강도, 동주가 같은 주죠. 같은 주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주지만 천간의 영향력은 천간간의 영향에 그것은 기속할 수밖에 없다. 자, 어떤 글자가 간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 이 천간을 극하거나 하고 있으면 먼저 합류를 생각하지만 이 글자는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약한 상태 정도를 유지해야만이
합류가 되는 것이고, 이걸 넘어가 버리면 합거가 된다. 쇠한 상태로 가버리면 합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축년이라면 무기합을 하겠죠. 원국의 무토는 약합니다. 그런데 쇠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합류. 개수는 유년지지 축토에 동주죠. 극을 입으니까 무기합으로 합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동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국 대비는 대운이고요. 대운 대비는 유년운이겠죠. 그런데 동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피동 글자가 되면, 그러니까 대운의 글자를 유년 글자가 합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합거나 합류, 이렇게 하나가 사라지거나 남아있거나 하는 걸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말씀드렸다시피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합거를 하고 있으면 운에서 같은 글자가 오면 합류로 되고, 반대로 원국에서 합류하는데 운에서 오면 합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무, 개, 묘, 무인, 이런 글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일간, 일지, 무와 개가 합하면 원국에서 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쇠하다. 그러면 합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년에서 다시 개수가 오면 이것을 합거에서 합류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 쇠해서 합거가 됐는데 다시 개수가 와서 합거에서 풀려서 합류로 되었다라고 하면 해도 이때부터는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원국과 운의 관계에서 합과 합류를 볼 때는 원국과 운의 한 글자씩, 어떤 두 글자가 원국의 한 글자를 2대 1의 관계가 되는 간합이라면 합과 합류를 따질 것이 없이 합주. 그래서 발동과 발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반과 움직이지 않는 기반과 기반이 아닌 상태의 중간점, 그게 합주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약간의 활동력은 있지만 본래의 용량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상태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 유년이 오면 무토가 합류 합거를 떠나서 합주 상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개수는 기신인데 격신 기토의 편재이니 편재상의 흉이 응합니다. 개수가 일간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죠. 그런데 격신으로 보면 편재로 바뀌는 거죠. 상관이 일간이 생각할 때 일간기죠. 상관, 격신, 기준, 편재. 우리가 상관에서 통변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어법으로 통변을 하면 아주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유년이 오면 나에게 오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상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격신을 기준으로 보면 편재로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상관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밖으로 표출된, 밖에서 나한테 보는 그런 관계는 편재의 어떤 모습을 본다는 거죠. 상관의 본의가 뭐죠? 이게 그러면 상관이 원래 귀신이었다. 그러면 상관의 귀신적 측면, 예컨대 제멋대로 건방 떨다, 멋대로 한다. 자, 편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갑작스러운 재물 손실, 재물이죠. 갑작스러운 재물이죠. 귀신이면 재물 나가는 거겠죠. 자, 지 멋대로 뭐 건방을 떨다가 의도치 않는 재물이 손실이 당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런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수가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 요소들을 보아서 같이 판단해 주는 방법입니다. 정화는 격신 기토의 편인인데 개수가 편인을 극해서 기토를 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수는 일간의 상관, 격신의 편재, 마찬가지 상관의 부주의함, 편재의 손상, 이런 거죠. 주보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을 반드시 두 가지로 바로 구분해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일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원인에 해당되고요. 그것이 격신으로 바꿔서 격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정화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신사, 갑오, 병자, 갑오, 주부치용상에 어떤 간목이 투간해 있고 그다음에 좌오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신이 병화, 그다음에 격신을 호위하는 간목, 청용신, 개수, 청용신을 보호하는 희신, 신금, 큰 문제 없습니다. 적전수 징이, 그다음에 설하고 선생이 해설해 놓은 거 이거 읽어보시고요. 주보법, 주어법에서 어떻게 이것을 읽는지. 자, 격신은 병입니다. 용신은 간목, 청용신 개수, 신금. 격용이 상극하는 상황, 격용이 불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화, 이렇게 격용이 불화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쓴다. 이것을 간목이 오화에 붙어서 병화를 생하는 것, 위치상 좋지 않다. 그래서 개수 관성이 근이 뿌리 뽑힌다. 자제력을 의미하는 그런 정관성이 사라지니까 대담하고 거리낌이 없이 방탕하다, 이런 겁니다. 좌우충에서 정화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지는 한번 보시고. 우리가 암공암을 흔히 다루고 있는데,
암공하면은 격용과는 무관합니다. 그 어떤 글자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응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암공함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많은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암공함이 이런 정도 응기. 명리정 중에서 나온 사례는 을류, 갑신, 종살이라고 봤는데요. 종살로 보시면 안 되고 종관이죠. 종살이라고 하면 신금을 종해야 되는데, 신금에 종하면 경금을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천상 임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의 임수. 그래서 경을 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간에 간목이 투간에 있습니다. 간목이 임수를 보호해야 되는 건데, 간목이 임수를 토로부터 임수로서 경금을 설하고 간목으로 토를 극하여 임수를 보호한다. 그래서 주시는 신금 질설이다, 편관이다, 이렇게 주보를 취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목은 흔히 말하는 무슨 이사주에서 절처봉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임수와 간목을 쓴다고 하면 이 신금이 지금 자영으로서 손상되어 있는 거죠. 손상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형상. 삼계의 이유가 상형, 갑신시 경금이 월의 왕, 격신은 경금이고, 을목이 청용신으로서 기토를 극하고 정화를 생해서 가시 신금을 제거하는데 돕는 것입니다. 종격의 비견. 종합격은 물론 신강약을 불론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종관이라고 하는데 비견을 쓸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이 비견을 그 용도가 뭔지를 보아서 쓰는가 못 쓰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용도가 정말 식신을 생해서 제사라는 것, 따라서 일간을 돕는 것, 신약을 신가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종격이라도 종합격이 아닌 경우에도 비견을 쓸 수가 있다. 팔자로 사람의 성정을 분석하는 것은 우선 팔자의 격용희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용희기에서 취한 십신 특성 그리고 오행 특성을 배합합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충추입니다. 충추. 유년이 연지, 시지, 문호죠. 문호를 충할 때 충추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월지, 일지를 충하는 것, 충출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라서 그다지 쓸모도 없습니다. 용신 또는 귀신 임묘하는데 유년에 용신이나 귀신을 충하는 것은 충추죠. 임묘하는데 지인이 원국에 있는데 유년에 유금이 왔다. 육합이 아니고 신금의 고로 들어가는 것.
원국에 진과 유가 있어서 진유합을 하고 있다. 합거가 아니고 합류라면 그것이 입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유를 진을 충한다 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충출한다 이런 거죠. 충출된 글자는 명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십신이 대표하는 사정이 발생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병술, 을미, 신축, 정유. 올지 년지가 축술형이 있네요. 토가 왕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축이 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과 을이 투간에 있어요. 병도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토가 지금 축술미, 무기토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금이 금국으로 금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신을 신금, 용신을 기토, 청용신을 병화, 그 다음에 미중의 간목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토가 월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를 격으로 취하고 화를 용으로 취하고, 둘 중에 하나가 목이나 금으로 청하게 하고, 이렇게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취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청하게 하는 글자, 이게 목을 청하게 하는 글자로 썼을 경우에는 금이 목을 극해서 청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금을 청하게 하는 글자로 썼을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금을 극하면 청하게 하지 못하, 그래서 청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주보칭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렇게 취해야 이치에 맞다. 관살 직업을 보는 방법. 직업은 관살을 보는 거죠. 태극제는 관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격신을 겸해서 봅니다. 정유운이 오면, 정화는 칠살로서 격신을 극하는 기신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유유, 자영, 즉 정유의 유가 칠살이 발동하도록 자극합니다. 갑진년이 되면 간목 정제는 희신이죠. 진토는 정인이지만 진술충, 진유합하여 칠살의 극으로부터 보호한다. 결과적으로 칠살의 신정의 측면이 발생, 직장을 구하는 거죠. 자극이란 극이 동하게 해서 발동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야기하면 그 좋은 측면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개사, 갑자, 신유, 무자. 금국이 있고 자월이니까 금생수가 있네요. 임수와 개수는 임수는 무와 간목 때문에 수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 식신이 격신이고 종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용신은 간목을 씁니다. 여기서 사주에서 금성이 국을 이루어서 이게 비겁이죠.
그 다음에 사주에 무토도 있는데 어떻게 종격인가? 종합격은, 식신격은 신강약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으로 식상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격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 팔자 같은 경우에도 종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보법에서는 인성과 비겁이 원국에 있는 것이 그 종격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주보 취용한 후에 일단은 인비를 용하지 않으면 종격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경우에는 비겁이 이렇게 있어도 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가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격에서 비겁이 식신을 생하는 것, 도리어 독립 내지는 자주성, 주관적, 주동적. 그래서 비견이 첩신하면 교제 능력이 좋고 우정을 중시한다. 비겁이 신적인 역할을 보는 거죠. 식신이 과다하면 속박이나 구속을 싫어하며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수단 안 가린다. 자제력이 좋지 않고 욕심이 지나치다. 교제에 집중하여 자신의 신청을 소홀히하고 싶다. 비견 겁제의 대운, 고객이나 친구가 많고 신앙의 직원을 감당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번다. 이런 것. 그 다음 이제 6번 정묘, 을사, 기유, 병인. 월지가 금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금이 어떤 주신의 그 위치를 차지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정일 뿐이고 전체적인 왕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월지가 금국이죠. 그런데 병정이 천간에도 왕하고 지지에 생연인 것도 있고 또 사월입니다. 4월. 그래서 4월의 금국이라고. 4월은 금국을 이루어도 여전히 화가 왕하죠. 화 위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금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그 다음에 천용신은 요신금. 위치상 유와 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불화하는 그런 어떤 결점이 있습니다. 원국 평가 방법. 살을목을 꺼리지만 인성, 화가 왕하여 화살하니 살인 상생 가능하죠. 용인 화살이죠.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인성이 7살이 살기를 전후할 수 있으니 뭐 이런 거죠. 정관, 정인, 식신의 조합은 담력이 좋다, 매력이다. 병화, 격신이 당령, 득록이죠. 아울러 장생 교차하고 시간의 투간. 화의 오상이 예의죠. 예. 그다음에 문명의 상, 교양, 도덕적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의 어떤 십신적인 의미, 인성이면 윗사람, 귀인 이런 것들에 좋은 어떤 영향이 있다. 인격이 왕하고
관살을 기뻐하니까 인과 관살의 우성인자, 긍정적인 측면, 리더십 권위, 뭐 능력, 뭐 추진력 이런 거죠. 행동, 매력, 박력, 다 뭐 관살의 어떤 이런 것들은 살이죠. 살의 어떤 긍정적인 인자들입니다. 행동력, 추진력, 매력, 박력, 관의 리더십, 인성, 권위는 인성 뭐 이런 것들이죠. 원국의 재성이 유혹하는 바가 없고 관이 청하다. 7번 사례를 보시면 무인, 갑인, 갑오, 무진, 인오, 화국을 이뤘습니다. 인오, 화국. 무토까지 투관에 있는데 무토가 지지에 또 토를 깔고 있습니다. 간목이 무토를 극할 수 있는데 무토가 토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화국을 이루는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무토를 극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팔자는 일단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병화를 가지고 간목을 설할 수 있냐 없느냐를 보아서 무토를 격신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이 팔자는 토가 왕하고요. 화가 이렇게 연결, 천간이나 지지의 목을 다 연결해서 설해버립니다. 화국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용신은 병화, 진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정화를 제거하고 여기는 을목이 좀 쓸 수 있죠. 그래서 기토를 제거합니다. 비견이 왕하고 월간의 투간, 인월, 갑병무가 나란히 왕하고 인호합은 비견을 화하여 생재. 이런 상황인데 무토가 아까 말씀드린 무토를 취하면 편재격. 비견, 식상, 편재의 특성 분명히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팔자의 특성 파악의 주요 글자입니다. 비견, 원령을 얻고 간지에 당을 이루고 역량이 왕성하니 의지, 비견의 우성적인 측면, 의지, 개성. 다만 또 과하게 왕하면 부정적인 측면, 고개를 숙이기 어렵고 일마다 주관적 진취성 등성. 다만 과하니까 옹고집이 되기 쉽고 양의 신이 부족하고 자기의 사적에게 사로잡히기 쉽다. 비견이 많으면 거래처이기 때문에 고객이 많다. 이런 것들. 편재는 적극성, 풍류, 놀기도 좋아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영업직이나 사업에 적합하다. 원국에 관살이 없으니까 어쩌다? 천간에 투출하면 표현하여 나온 것이 나타나온 것. 그래서 편재, 로맨틱한 낭만파, 씀씀이가 큰 인물, 이런 것. 이렇게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권에서부터 했던 어떤 일들이죠. 예제 8번 경호, 신사, 의류, 기묘, 격신은 금국을 이루고 있는데 기토가 있는데 왜 신금을 쓰지 않을까 묘유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화와 을목으로 신금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병신합이 있습니다. 병신합은
병화는 약하고 신금도 약합니다. 각자 합류한다. 합류한 것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쓰지 못하면 계속 근심거리를 안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수가 미토에도 있고 진중에도 있고 묘에도 장생지죠. 개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신, 을목, 용신을 개수, 갑을 제거하는 거죠. 병화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발자에서 주보를 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